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템 발굴 방법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포스터일 겁니다. 한경희 생활과학의 한경희 대표님이시죠. 이분은 처음에 어떻게 창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셨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은 스커트 뒷 부분입니다. 여성들은 스커트를 입으시고 치마를 입으실 때 스커트 뒷단이 저렇게 그림처럼 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앉을 때마다 이 부분이 의자에 접쳐서 자국이 생긴다는 거죠. 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경희 대표님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이 스커트 뒷단이 접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접히지 않고 또 혹은 어떻게 하면 접힌 부분을 쉽게 세탁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빨리 구김을 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고민의 결과 부산물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슈슈 다리미인 것이죠. 자, 지금은 한경희 이 생활 홈케어 시스템이 얼마 전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이제 정상 단계를 이제 회복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매출이 한경희 대표님이 처음부터 연구가이거나 기획자이거나 창업에 연관성이 있던 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셨어요. 일반 저와 같이 보편적이고 보통의 시민으로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을 하고자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슈슈다림이라는 제품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화를 시켜서 사업을 해서 지금은 매출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4천억이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창업 단계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의 어떤 라이센스 수익은 얼마 정도 될까요? 매출의 10분의 아니면 20분의 아니면 매출의 1% 얼마 정도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매출의 10%가 라이센스 수입입니다. 대단하시죠?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탐나고 시샘이 나지 않습니까? 탐나고 시샘이 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역의 문제를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강원도 이제 용재리 마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이는 저 절이 무슨 절이죠? 백담사입니다. 백담사가 우리가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모 전 대통령께서 백담사에서 생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 용대리 마을에 있는 백담사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을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점이 불편했냐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백담사까지 가는 버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버스를 정차시키고 배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을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창업을 해서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했죠. 이 버스 한 대로 출발을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백담사까지 운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 거고 그 수익을 가지고 지금은 마을버스가 10대 이상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아이템을 발굴을 한 걸까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창업 아이템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면요. 이거는 안산 대부도 동주염전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깸파리 소금이라고도 유명하죠. 대부도 옹기토 판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어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두고 일터인 소금 채취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하는 공간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함께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깸파리 소금, 깸파리 염전, 동주 염전이 탄생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옹기의 깸파리를 기존의 소금 채취장 바닥에 깔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서 깐 위에 소금을 채취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위에서 다치지도 않고 뛰어놀 수도 있고 어른들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지역의 문제이죠. 어떤 문제일까요?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 결과값이 이런 아이템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거는 김포에 있는 조강리 저수지인데요. 이 저수지가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냥 일반적인 저수지였습니다. 이런 저수지를 마을 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주민들끼리 낚시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낚시터를 만들어서 임대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다가 계속 연관된 아이템을 추가해 나가기 시작하죠. 낚시꾼들이 많아지니까 가게도 필요했고, 가게도 필요하다 보니 커피점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식당도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텐트를 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갈로도 필요했던 겁니다. 처음 낚시터에서 낚시터 자대판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다가 고객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고객이 필요한 요소의 업종과 어태배들을 추가시켜 나간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시흥에 가면 아주 넓은 호조벌이라는 뻘이 있습니다. 이 갯벌을 간척을 해서 만든 땅인데요. 안현동 일대에 약 150만 평 규모의 넓은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벼를 수확을 하는데요. 판로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식생활의 변화를 거쳐 쌀의 소모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 식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쪽으로 식생활이 변했으며 왜 쌀의 소요량이 줄었는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파악을 하게 되었을까요? 생산을 해서 판매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쌀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늘릴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아이템이 바로 매화 희망센터인데요. 이 희망센터에서는 호조벌에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주 원료로 해서 다과도 만들고 강정도 만들고 다양한 먹을거리에 여러 가지 조미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도 나중에 만들게 됐죠. 물론 아이템을 추가해서 연관된 사업 아이템으로 확장을 시킨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볼 수 있죠. 쌀의 소비를 어떻게 하면 판매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까라는 문제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템화시킨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모방이죠. 기존 제품을 모방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카드 지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방 포인트는 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꽃을 소재로 해서 카드 지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꽃 기존 제품은 꽃이라는 시리즈로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방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별로 탄생화도 있을 거고 계절 시리즈도 있을 거고 동물 시리즈, 애완견 시리즈, 한글 시리즈, 숫자 시리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적 시리즈, 또 뭐 이니셜 시리즈, 다양한 개인 맞춤 취향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지갑이 더 많은 판매를 가져올까요?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다음 또 하나의 모방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물 박스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선물 박스는 여성 선물 박스입니다. 그러면 여성 선물 박스 중에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생리를 시작하고 종료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시작하는데 이 생리를 할 때 필요한 용품들로 선물 박스를 세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건 물론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방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자,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 선물 박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물론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또 다른 관점에서 군인들은 2년 또는 3년의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 군대에서 사회로 첫 발을 딛는 이 순간에 이 전역 군인들이, 제대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선물해 준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모방을 해보면 더 가치 있게 더 맞춤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요, 마우스 패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빗살무늬 톡이죠. 즉 문화재 시리즈의 마우스 패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화재 시리즈보다 더 좋은 꽃잎 시리즈라든가 각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애완동물 시리즈로 변형시켜서 모방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또 다른 아이템 발굴 방법은요, 재료, 즉 하나의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콩이라는 원료, 재료 하나를 가지고 두부도 만들 수 있고 마시는 우유도 만들 수 있고 반찬의 원료로 쓰이는 콩나물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기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원료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연관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와 어떤 원료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사업화까지 연결시킨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처음에 특허를 출원을 해서 이 출원된 특허를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고 사업화에 성공하신 대표적인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하여 초록 콩나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접하는 콩나물은 콩두부터 뿌리까지 몸체까지 노란색 콩나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대표님은 노란색 콩나물 밖에 없을까? 이 노란색 콩나물 보다가 색깔이 더 생동력 있고 더 영양가가 많은 콩나물은 없을까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셨고, 이 발굴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하셨고, 이 출원된 특허를 통해서 재배를 통해서 사업화에 성공하셨습니다. 또 사업화의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지금 여기는 경기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지만 이미 공개가 된 부분이라서 농업회사법은 그 법인인 DMZ 드림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착한 기업 심사를 나갔을 때 대표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이 대표님께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이런 내용으로 지역도 살리고 본인이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을 실천을 해보고자 했던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파주의 대표적인 것이 장당콩이라는 콩이 있습니다. 이 콩을 가지고 유럽에서 봤던 초콜릿을 여기다가 융합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장당콩 초콜릿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실패와 도전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 좌절도 많이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개발한 것이 장당콩 초콜릿이죠. 저도 먹어봤습니다만 맛있고 달고 간식으로도 아주 유용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지역의 문제를 통해서 혹은 모방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 대표님의 성공 요인은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즉시 옮겼다라는 게 성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발굴 방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또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굴을 해본다면 더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발굴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한 기회도 있을 거고, 앞에서 본 일본일체, 한 가지 원료와 재료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창업자 성향이나 체질이나 혈액형, 기술 변화, 트렌드 분석, 정부 정책 분석, 기존 제품의 차별화, 경쟁사 부분의 벤치마킹, 마인드맵을 활용한 방법, 더하고 빼고 나누고 보태는 방법, 그 다음에 불편리와 불편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지역의 문제 해결 방법,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모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이 많은 방법에서 다양하게 도출된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면 생존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의 발판이 될까요? 자, 건강, 웰빙이나 웰다이빙에 적합한 키워드인가? 여성인가? 아름다움인가?
정부 지원 제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바이오나 재생에너지 쪽인가? 환경 부분인가? 고령화라면 실버 부분의 아이템인지, 재해나 재난 부분인지, 무점포나 무직원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자기 개발을 통한 아이템인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외로움을 달리는 반려동물 아이템인지, 싱글족을 겨냥한 아이템인지, 배달과 출장이 가능한 아이템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 내 생활이 잦아지면서 배달업이 폭증을 하고 있죠. 물론 출장도 폭증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출장을 꺼려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장원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집에서 미용사를 초병을 한다라는 것이죠. 미용사를 집으로 오게끔 해서 제가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달이나 출장업도 지금 시대에 유망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농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 들어서 뭐죠?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다운사이징이라는 부분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다운사이징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생활이 늘어나고 다양해짐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키워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만이 갖는 수제, 기계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것보다 나만의 유일한 어떤 수제 제품도 선호하는 것 같고,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여과를 이용한 저출산을 활용한, 그 다음에 자연이나 공기, 물, 청정을 키워드로 한 아이템. 요즘 실업과 어떤 회사 창업에 관하여 있어서 실업 부분과 회사의 폐업, 부도, 이런 일련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떤 지창업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실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발굴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나 기술을 특허로 출연해서 권리를 확보함으로 해서 사업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죠. 이런 발굴 방법의 키워드나 이 선정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으로 키워드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요? 라이프 사이클이나 고정비가 낮고 수익률이 높은 것, 빠른 기간 내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경기 동향이나 소비 경향, 유행이나 트렌드, 목표 고객 등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법적 분쟁이 없는 건지,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고위험인지, 업종에 맞는 것인지, 상권이나 입지에 맞는 아이템인지, 유동인구는 어떤지, 회전율, 구매율은 짧은지 긴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아이템을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요인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장기적일 때와 단기적일 때, 계절적인 요인도 무시 못하죠. 성수기와 비수기, 여름철과 겨울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는 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사계절보다는 여름인가 싶으면 겨울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 아이템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성수기, 여름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겨울에는 비수기를 맞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거죠. 고정적인 비용은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수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인 창업이기 때문에 무인 창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요즘 시중에 다녀보면 무인 창업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 가게는 벌써부터 나와서 성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연령에 창업자인 지금 현재 나의 연령대에 맞는 아이템인지, 20대라면 모임 창업을 해도 괜찮으시겠지만 40, 50대라면 기반이나 전문적인 창업을 해야 되겠죠. 50세 이상이라면 안정적인 창업 형태를 택해야 되겠죠. 이 아이템에는 분명히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방법을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어떤 유연성이 있는 아이템인지, 체인지가 빠른지 체인지가 늦어지는 건지도 고려해 보시면서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 아이템을 도입하는 주기는 언제가 적합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아이템을 런칭을 해서 창업을 해서 성장에 도달하기 직전 7부 능선이나 8부 능선 정도에서 신규 아이템을 런칭을 하시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발굴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실 때 대부분 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아이템을 동시에 런칭해서 동시에 사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현업에서 지켜본 결과 가장 성공률이 높고 지속 성장을 하는 아이템은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가치를 제안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해서 한 결과값이 성장기에 다다를 때까지 가는 아이템.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가전일까요? TV일까요? 무엇일까요? 반도체죠. 삼성은 반도체로 성공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런칭시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에서 성공을 한 이후에 고객을 확보를 하고 시장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이템을 런칭을 시켰던 거죠. 가전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계속 런칭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실패했던 것은 자동차 하나 정도 실패했을 수 있겠죠. 이렇듯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동시에 스타트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었던 삼성처럼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연관 아이템을 런칭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하나의 아이템으로 스타트시켜서 성장기 직전인 7부 능선이나 8부 능선에서 신규 아이템을 런칭시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템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기술, 4차 산업, 플랫폼, 글로벌,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신산업 분야, 스토리를 가진 분야,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의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성향에 맞는, 혈액형에 맞는, 혹은 행동 패턴에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문제나 지역에서 자원에서 해결하는 범위를 가지고 발굴하신다면 아마도 가장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템을 발굴을 했다면 이 아이템 자체가 좋은 아이템인지 보통의 아이템인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기술성이 있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나와의 맞는 아이템인지, 내가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체크를 해봤을 때 80점 이상,
70점 이상이면 창업 아이템으로 스타트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본 결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평가? 상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익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항목별로 평가를 하신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보통이고 80점 이상이면 우수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시고 60점 이하가 나온 아이템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아이템 발굴을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다시 평가해 보셔서 70점 이상 점수가 나오신다면 그 아이템을 생존 아이템으로 정의를 하시고 스타트업을 하시면 문제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아이템이란 뭘까요? 완전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완벽한 아이템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최고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 최고의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단 하나뿐인 오로지 여러분만의 아이템을 온리원, 오로지 여러분의 아이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이템의 발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생존 아이템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새롭게 발견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콘텐츠가 생존 아이템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나 제품을 발굴하고 찾고 만들기보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만드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요점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템 발굴은요, 트렌드를 파악을 해라. 법과 제도적인 인허가 부분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진 분야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찾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수기와 비수기 아이템을 고려하시고 여름철, 겨울철 상품을 피하고 레벨을 올려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찾는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 팔리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것을 찾기보다는 여러분의 아이템, 여러분의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아이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아이템 발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